안녕하세요. 네, ESC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요. 봄서부터 약 7주간에 거쳐 7개의 주제로 수학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미 6번은 다 진행이 됐고요. 그 6번에 진행된 영상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7번째로 IB 매스메릭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가 만점이 7점이죠. 그래서 제가 7번째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IB에 대한 저의 애정을 좀 한번 느끼시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IB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수학 커리큘럼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또 입시에 대한 전문가 뺨치는 수준으로 네, 입시에 대해서 통달하신 부모님들께서도 이 IB 매스에 딱 오시면 일단 멈칫하고 숨이 확 막히시죠. 왜 그러냐? 뭐 AA는 뭐고 AI는 뭐고 뭐가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은지 그죠? 그 다음에 그다음 모든 커리큘럼들이 같다고 하기에는 좀 많이 다르고요. 또 다르다고 하기에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시고 이름도 AA, AI 너무 헷갈리는데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뭘 선택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오늘 한 2, 30분 정도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고요. 이제 제가 오늘 이 세미나에서 하나의 좀 약간 통일된 컨셉으로 세미나를 좀 진행하고 싶은데요. 그 컨셉이란 건 뭐냐? 바로 이 IB라는 녀석의 정체는 이놈의 정체는 프리칼 플러스 칼큘러스 플러스 스터티스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리칼 플러스 칼큘러스 플러스 스터티스틱. 왜 그러냐면요. 이 IB라는 놈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대비가 되겠죠. 어떤 타임 스케줄로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를 바로 이 적을 알아야 100점 불태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들 일단 프리칼이 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프리칼은 쉽게 얘기해서 9학년 10학년 미적분을 진행하기 전까지 진행된 모든 수학 커리큘럼을 그냥 우리가 보통 프리칼이라고 합니다. 네. IB 학교의 경우에는요, 9학년 10학년에 IGS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MYP, Media RP를 선택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뭐, 커리큘럼의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냥 프리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리칼 안에는요, 뭐, 기본적인 뭐, 펑션이나 상가감수, 뭐 이런 지오메트리의 컨셉들이 다, 확률 통계에 대한 컨셉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더해서, 미분적분이 있고요. IB에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새롭게 곽광받고 있는 이 스터티스틱, 통계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IB는요. 이 세 개가 합해진 그런 커리큘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각각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네. 일단은 커리큘럼은요, 총 4개입니다. 네, 우리가, Analysis and Approach라고 하는 AA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AA는 또 HL과 SL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이라는 AI라는 프로그램 있죠. 얘가 또 HL과 SL로 나뉘죠. HL은 이제 Higher Level, 높은 레벨이란 얘기고요. Standard Level은 좀 평이한 레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한 10학년 한 중반쯤, 2학기 중반쯤 되면요. 요 4개 중에 하나를 학교에서 선택하라는 그런 아마, 그런 아마 안내가 올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11학년과 12학년에 약 2년 동안 BP 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AA라는 거는 뭐냐? 아까 우리가 IB가 피칼 플러스, 칼큘러스 플러스 스탯이라 그랬죠? 이 AA는 다 똑같은데요. 칼큘러스가 더 많이 들어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칼큘러스가 더 많이 들어간 게 HL이고요. 그 다음에 AI 프로그램은 통계가 많이 들어간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interpretation, application 이런 말들이 바로 통계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통계를 더 많은 수준으로 배우는 게 HL이고요. AA는 그러면은 뭐 통계를 하나도 안 배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미적분을 하나도 안 배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칼 플러스 칼큘러스 플러스 스터티스틱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어디에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AA냐 AI냐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요런 도식으로 좀 우리가, 예,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요. 요 가운데 코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어라는 파트는 뭐냐? AA건, AI건, SL이건, HL이건 모두 다 내 커리큘럼 학생들이 다 듣게 되는 과목이 맨 가운데 있는 코어고요. 예, 왼쪽에 이제 커지는 원이 A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A의 스탠다드 레벨은 미적분이 그렇게 아주 심화된 과정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미적분의 기본 개념과 약간의 응용이 들어간 그런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 AA의 HL 레벨 정도는 가야 저기서부터는 조금 굉장히 심화된 칼큘러스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뭐 테일러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처럼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에 응용된 미적분들이 저 AA의 가장 왼쪽 끝에 있는 저 커리큘럼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AI의 SL 레벨에서는 약간의 통계, 우리가 Descriptive Statistic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어떤 자료를 보고 이렇게 예쁘게 디스플레이하고 이걸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지만 체크하는 그런 게 SL이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AIH를 보시면 이 레벨에서는 이제 되게 본격적인 거의 대학교 초급 수준의 어떤 통계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기서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가설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단계까지 가는 영역이 저 H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역시 이 프리칼 미적분 통계학이 다 혼합되어 있는 건데 뭘 더 많이 보냐에 따라 갈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지금 이제 IB 총 SL은 150시간, HL은 240시간 배정된 그 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왼쪽 카테고리에 있는 세 가지 넘버 앤 알gebra, 그다음에 펑션, 지오메트리, 트리고노메트리가 요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프리칼큘러스 코어에 해당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을 더 많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요 두 번째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AI의 HL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칼큘러스를 더 많이 보는 이 네 번째 있는 요 녀석, 그죠? 요게 55시간이죠. 예, 요게 미적분을 많이 보는 이 프로그램이 A의 하이어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AA는 수학적 요소가 많은 학문이죠. 뭐 예를 들면 공학이라든가 물리학, 뭐 아니면 이론 경제학이나 뭐 순수공학 이렇게 수학적 방법론이 좀 필요한 과목에 적합하고요. 예전에는 칼큘러스가 선택 과목이었습니다만 이제는 필수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칼큘러스의 비중이 조금 많이 올라갔다. 그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AA는 조금 하나 유리한 부분이요. 기존의 IB랑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패스트 페이퍼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준비하기가 조금 용이하죠. 따라서 이제 학교들도 암묵적으로 요 AI보다는 AA를 조금 유도하는 형편이고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AA의 하이어 레벨이나 스탠다드 레벨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바뀐 이유가 AI 때문입니다. 예. AI라는 과목은 수학을 응용하는 학문이죠. 예를 들면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 심리학 같이 이런 뭐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직관을 데이터로 검증하는 그런 학문들에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이 스태티스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스태티스틱의 좀 뭐랄까요 중요성을 강조해서 IB도 그걸 반영한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이 AI인데 사실은 이제 좀 현실에서는 조금 녹록치 않은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제도가 처음에 2019년에 바뀌었을 때 이제 올해 대학 간 친구들서부터 이 AI라는 제도가 생긴 거고 앞으로 이제 9년 동안 더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좀 약간 너무 바뀔 때 급하게 바뀐 부분이 좀 없지 않고요. 그 다음에 통계라는 좀 새로운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너무 급작하게 바뀐 느낌이 없지 않아서 뭐랄까요 그 좀 숙려 기간이 좀 부족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실은 AI를 제대로 가르칠 만한 준비가 좀 전체적으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AI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새로 보강을 해야 될 거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해서 암묵적으로 AI를 많이 밀어줬었죠. 아마 IB 학원들에서도 AI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AA를 선택을 해라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사실은 이 AI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단순히 그래프를 읽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산기나 컴퓨터 같은 것도 당연히 사용을 잘해야 되고 AI를 하게 되면 이런 테크놀로지의 활용이나 자료 분석 같은 거에 굉장히 좀 능숙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가 어떻게 보면 학문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 여기서 이제 잘 AI를 잘 진행을 하면 추후에 IA를 쓴다든가 이제 IB는 이제 IA라고 해서 과목마다 리포트를 써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쓰거나 대학교 가서 어떤 리서치를 할 때 이 AI를 공부했다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학교별로 아직도 준비가 좀 미진해서 대략 한 10%의 학생들이 1, 20% 사이의 학생들이 AI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AA를 선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커리큘럼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중요한 IB를 그럼 어떻게 ESC에선 준비해야 할 것이냐. ESC 프로그램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ESC를 좀 AP 학원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AP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다만 이제 저 자신은 지난 10년간 IB를 꾸준히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IB에 대해서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하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두 명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예, 왼쪽에는 우샤인 볼트고요. 예, 우리가 아는 달리기 선수죠. 네. 오른쪽에는 마이크 펠프스라고 수영선수죠. 미국의. 예. 뭐 금메달을 밥 먹듯이 따는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얼굴이 잘생긴 몸짱인 뭐 훌륭한 돈을 많이 버는 운동선수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부모님들은 또 다른 또 공통점도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이제 이 보통 사람들이 우샤인 볼트를 100m 세계 기록 보유자 이렇게 생각하죠. 예. 펠프스는 대단한 자유형 선수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우샤인 볼트나 펠프스도 자기 주 종목도 매우 잘하지만 우샤인 볼트는 200m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고요. 예. 뭐 멀리뛰기라든가 계주라든가 어떤 종류의 달리기에도 다 능한 그런 사람이죠. 펠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형이 주 종목이긴 하지만요. 네, 온갖 종류의 100m, 200m, 400m, 뭐 계형, 혼영 모든 영역에서 수영 천재죠. 그래서 한번 올림픽을 나갔다 하면 금메달을 5개에서 7개 따오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혹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 IB가 뭔지 프리칼 플러스 칼큘러스 플러스 스탯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잘 부모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프리칼큘러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가는 학원이 어디냐? 바로 저희 ESC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도요. 당연히 프리칼큘러스가 제일 먼저 거의 마감에 거의 해당되는 인원이 찰 정도로 최다 수강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습니다만 AP칼이나 AP스테인 역시 가장 수강생이 많고 만점자가 가장 많이 배출된 학원이 바로 저희 ESC입니다. 네. IB가 프리칼 플러스 칼큘러스 플러스 스탯이라면 이 프리칼과 칼과 스탯을 가장 잘하는 학원이 당연히 IB도 가장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의 비결이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고요. 절대 부모님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네. 충분히 같은 결론에 도달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매트리얼도 잘 정리되어 있고 당연히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IB도 역시 가장 잘할 수 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 ESC IB 프로그램의 좀 특징을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희는 그 2년간의 DP 과정을 한 번의 여름 특강으로 정리하는 것을 언제나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2년 동안 학교에서 배울 거를 5주 내지 7주의 여름 특강에 다 정리가 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것은 사실은 이렇게 못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네.
그 이유는 뭐냐? 다시 이 커리큘럼을 보시면 답이 나올 텐데요. 이 가운데 코어에 해당되는 요 파트는 사실은 이미 9학년, 10학년 학교 과정을 통해서 마르고 닳도록 배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향후에 미적분을 할 때 혹은 스탯이나 뭐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분석을 할 때 기초가 되기 때문에 IB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다만 아이들은 정말 마르고 닳도록 8학년에서부터 10학년 때까지 했던 이 상가함수를 지금 또 처음서부터 가르친다면 아마 하품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강의에서 시수를 좀 과감히 줄여서요. 패스페이퍼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9학년, 10학년 동안에 배웠던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 5번 내지 6번 수업을 통해서 확인하는 걸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를 많이 쓰는 AI나 미적분을 많이 쓰는 AA 같은 경우는 통계와 미적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5주 동안에 혹은 5주 내지 7주 동안에 완성을 할 생각이고요. 스탠다드 레벨 같은 경우는 보통 5주, 하이어 레벨은 보통 한 7주 정도면은 정리가 다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5주 안에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 여름에 확실하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ESC 학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저희가 뭐 벌써 2년 전서부터 이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부모님들 뭐 맛집을 검색하거나 뉴스를 보시거나 혹은 뭐 어떤 정보를 찾으실 때 그냥 다 네이버 하나에 가서 하시죠. 혹은 다음 구글 가서 하시듯이 저희도 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이 안에서 거의 모든 수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이 안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저희 구글 클래스룸 사용 예시인데요. 이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을 하면 네, 이 안에 수업도 다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숙제나 퀴즈, 정답 혹은 질문과 숙제 제출 모든 것들이 구글 클래스룸 안에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구글 클래스룸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훌륭한 프로그램인데요. 다만 이것을 이제 유지 관리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게 지금 수업 영상에 지금 로드되고 있죠.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수업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옆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사실은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다 알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힘든 프로그램이지만 저희는 이제 저와 이 4-5명의 조교가 함께 열심히 합심해서 이 구글 클래스룸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B 2년 과정인데 미리 배워놓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IB라는 프로그램이 어떠냐? 사실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보는 옥스폴드 책하고요. 피어슨 책이, 케임브리지 책이 순서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학교가 체딕이냐, SFS냐, NLSS냐 뭐 어디냐에 따라 또 학교마다 선생님이 진행하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에 이 수업을 쫙 한 번에 정리를 한 후에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게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구글 클래스룸이 좋은 점은 당연히 학생들 랩탑에서 확인이 된다는 건데요. 요즘은 애들이 아이패드 다 갖고 다니죠. 저도 아이패드 없으면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이 아이패드와 셀폰을 통해서도 이 수업 자료들이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 타고 오고 가면서도 이 아이패드나 아니면 아이폰을 통해서 제 수업을 다시 들으면서 오는 학생들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TA 관리 학습인데요. 그렇습니다. 2시간 동안 수업을 배우고 바로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온다. 안 될 얘기겠죠.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수업 전에 1시간씩 꼭 리ኳ어먼트 퀴즈가 있습니다. 이 퀴즈를 봐야지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 퀴즈를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진행한 후에 이제 저와 오랫동안 같이 공부해서 지금 이렇게 명문대학교에 간 이 친구들이 같이 TA로서 활약을 해주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그 퀴즈에 대한 풀이뿐만 아니라 수업에 대한 숙제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자로 그날 퀴즈나 숙제 상황에 대한 전달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제가 TA를 뽑을 때 제가 모르는 학생은 절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저랑 9학년 때서부터는 다 9학년 10학년 때서부터 다 같이 공부를 해서 명문대학교를 간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그 인성과 실력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오빠처럼 형처럼 누나처럼 잘 다가가서 도와줄 거로 있습니다.
일단은 ESC 프로그램 요 정도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제가 슬라버스를 한번 좀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저희 지금 여름에 진행될 슬라버스인데요. 저희 슬라버스에는 이제 제 연락처가 이렇게 쭉 다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모르는 게 있거나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저랑 소통할 수 있다.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주 동안에 이제 IB 일단 프로그램을 일단 1차에는 AASL로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가 아마 2차에는 AI 하이어 레벨과 AA 하이어 레벨도 아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역시 마찬가지로 5주 내지 7주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2년간의 과정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7시서부터 9시지만 퀴즈가 6시서부터 7시 사이에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매트리얼은 옥스폴드 책하고 피어슨 책을 동시에 사용할 텐데요.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미적분 파트는 옥스포드가 조금 더 설명이 좀 좋고 문제들이 좋아서요. 좀 섞어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자체 제작한 풀컬러의 노트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홈워크북이 따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씩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번 테스팅을 진행할 텐데요. 온라인 테스팅 웹사이트도 같이 활용을 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슬라버스를 좀 보시면 1번서부터 6번까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보통 여름에 아마 IB 학원을 가시면요. 이 코어 파트만 보통 한 30시간 진행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 코어 파트는 이제 IB 학원들이 그 전에 있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다시 한번 리피트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나가고요. 9학년 10학년에 진행된 파트는 과감하게 줄여서 6번 안에 정리를 하고 패스페이퍼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는 AA 수업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 3번 수업은 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짚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진행을 하면 학교에서 또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프리딕션 스코어를 봤는데 일단은 기초를 닦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업은 당일날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VOD로 1시간 이내에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 역시 전화 아니면 조교를 통해 당일날 해결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의 완벽한 결합, 전담 TA, 또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IB 프로그램도 계산기를 쓰는데요. 저희는 자체 제작된 칼큘레이터 튜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또 칼큘레이터 사용법을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정도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제 개인 연락처가 있고요. 네, 저희 학원 연락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화번호로 정말 전화해도 되나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 연락 주시고요. 이미 지난 6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 많이들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클래스 만들도록 저도 더 노력을 하겠고 부모님들하고도 더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SC에서 IB 바이오와 케미스트리 맡고 있는 임사랑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번 여름에 IB 바이오하고 케미스트리 그리고 IGC SE하고 TOK를 어떻게 열심히 잘 준비해서 새로운 학기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명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는 IB 바이오, SA라고 H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IB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과생이나 문과생 모두한테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의대나 생명공학 그쪽으로 가실 학생이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들이고, 그리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외우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거는 바이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과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지식이 없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HL 대신 에세이를 듣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70%의 암기와 30%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바이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챕터 1부터 6는 core이라고 해서 SL하고 HL이 둘 다 해야 되는 챕터들이고요. 챕터 7부터 11은 only HL만 배웁니다. IB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케미든 바이오든 HL이라고 해서 더 다른 내용을 배우는 건 아니고 코어 섹션에 있는 그 내용들을 더 깊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이라는 섹션인데 이 옵션이라는 섹션은 SL이든 HL이든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된답니다. IB 바이오든 AP 바이오든 바이오에서 만점인 7 맞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IB라는 테스트 자체가 원래 Internal Assignment이라고 해서 IA라는 거가 있고 External Assessment라고 해서 Paper 1, 2, 3에 대해서 되어 있거든요. 페이퍼 1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멀티플 초이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 멀티플 초이스로 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부터 11 모든 챕터가 다 들어가고 최종 점수의 20%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위해선 정말 꼼꼼한 암기가 필요하고 굉장히 좀 간단한 멀티플 초이스로 나오는 뜻이고 챕터 2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이제 sure answer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범위가 챕터 1부터 11의 모든 시험이 다 들어가고 있고 36%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 우리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포인트고요. 페이퍼 3 같은 거는 옵션 A, B, C, D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knowledge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제 조금 더 긴 에세이를 쓴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 A, B, C 같은 옵션 A, B, C, D는 그러니까 옵션 A는 뉴로사이언스, 신경생물학, 그리고 옵션 B는 바이오테크놀로지 해서 이제 생명공학, 옵션 C 같은 경우는 이콜로지라고 해서 우리가 생태학, 옵션 D 같은 경우는 human physiology라고 해서 우리가 human body 그러니까 생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옵션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대부분 정해지신 걸로 대부분 공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IB Chemistry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범위가 많아요. Chapter 11부터 12이고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SA라고 HL 같은 경우는 Core Section이라고 해서 Chapter 1부터 11을 다 하셔야 되고 Chapter 12부터 20은 우리가 only HL 친구들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IB 사이언스 과목 중에서 한국 친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옵션 A, B, C, D가 정해져 있고요. 옵션 A는 materials라고 해서 재료와 옵션 B 같은 경우는 biochemistry라고 해서 생화학, 옵션 C 같은 경우는 energy라는 섹션이고 옵션 D 같은 medical chemistry인데 저희가 이제 pre-med나 pre-dental 쪽을 가는 친구들은 옵션 D를 많이 선택하고요. 옵션 D 같은 거는 보통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바이오하고 말씀드렸다시피 10 챕터를 HL이 추가로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챕터를 배우는 게 아니라 inner 앞에 있는 front 챕터에 있는 것들을 더 more deeper하게 배우는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IGCSE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뒤에 추가를 했는데요. IGCSE 같은 거는 middle school 레벨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IB하고 A 레벨에 대해서 커넥션이 되어 있고요. 이 IGCSE 같은 경우는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안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 다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SFS 친구들은 조금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더위치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우리 친구들 같은 거는 NL 같은 친구들은 IGCSE를 보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IGCSE를 해놓으면 좋은 점은 나중에 IB라든지 아니면 A 레벨하고 커넥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사이언스를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백그라운드를 배우고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이제 first step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테스트가 5월, 6월 달에 있던지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있고요. 한 달 반에 걸쳐서 시험이 진행됩니다. 굉장히 조금 길게 되죠, 약간. 그래서 지금 같은 거는 IB의 모든 테스트와 IGCSE도 코비드 때문에 학교와 국가마다 보는 학교도 있고 못 보는 학교들이 더 많이 있죠. 우리가 프레딕트 스코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백신이 만들어지고 9월 달이 되면 다시 이제 원상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테스트가 그룹 1부터 6까지 있고요. 그룹 1 같은 거는 language로 되어 있고 그룹 넘버 2 같은 거는 humanity and social science라고 해서 인문사회 과학으로 되어 있고요. 그룹 넘버 3가 저희가 이제 가르치게 되는 science고 그룹 넘버 4가 이제 mathematics고 근데 5는 creative technology 이제 그런 거라고 해서 창의학 기술 쪽이고요. 그럼 넘버 6는 이제 공학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과목보다 5개에서 10개 페이퍼로 구성되어 있고요. IGCSE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험 중에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하고 물리 같은 경우도 계산기를 써야만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필수적이며 계산 과정 또한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풀이와 정답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범위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숙지를 하셔서 우리 아이가 IGCSE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IGCSE 같은 평가 방식이 4 레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이 어떤 점수 레인지에 들어가게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한 전략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TOK하고 E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IB 이제 주요 과목, 6과목만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IB 파이널 점수를 엄청 좋게 받는 거는 아니에요. 저 IB는 조금 유니크하게 E라고 해서 Extended Essay랑 TOK가 있는 3 플러스 3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이 또 얼점을 받는지가 총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6과목 IB에서 훌륭한 성적을 낸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TOK하고 E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으면 엄청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TOK나 E 둘 중에 하나라도 최저점을 받게 되면 이제 테스트를 잘 봤다고 하더라도 fail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3 포인트를 굉장히 잘 쓰셔야 되고 특히 extended essay는 제가 이제 워낙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제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는 수는 없고요. TOK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TOK가 presentation 섹션하고 essay 섹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presentation 같은 경우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배운 이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응용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서 knowledge question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presentation을 하는 것들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IB 같은 경우는 real life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logical thinking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정하는 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real life example하고 플러스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knowledge question 합쳐서 그거에 대해서 주제를 구하는 게 거의 5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50%가 학교 선생님과 얘기를 해서 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발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이제 피드백이 키 포인트죠.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최대한 조금 이제 우리하고 좋은 커넥션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핵심적이라고 생각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K 에세이 같은 경우는 12학년 2학기 정도가 되면 IBO에서 6개의 에세이 주제를 발표를 해요. 그 에세이 주제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가장 자신 있거나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하는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에세이가 전체
TOK 점수의 2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TOK 에세이에서 가장 이제 위험한 점은 자신만의 논리에 너무 빠져든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내용이 워낙 길고 그다음에 이제 막 에세이를 쓰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것만 막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럼 너무 knowledge라든지 아니면 이제 logical thinking 못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많은 친구들 아니면 많은 선생님들 아니면 그런 컨설팅 선생님들과 멀티플 피드백을 한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한테도 받고 저한테도 받고 그다음에 자기하고 다른 문제를 고른 친구들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글을 보여주면서 약간 좀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거에 오류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비가 배워놓으면 굉장히 좀 좋기는 한데 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극 시스템 자체가 워낙 이제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한국 대학교 입시에서도 아이비를 워낙 선호하고 있고 전 세계 추세에서도 아이비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비를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준비하면 고득점과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여름에 잘 준비를 하셔서 다가오는 새 학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이비를 들어가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라이징 시니어가 돼서 아이비를 또 시험을 봐야 되는 친구들한테 모두 다 도움이 되는 여름방학 커리큘럼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되게 좋은 선택을 하시면서 좋은 학기에 좋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